자, 안녕하십니까. 제자님들, 중학교 3학년 통계를 이제 오락기 단계처럼, 이제 오늘 이제 3일차인데요. 2일차는 좀 이제 15분을 넘다 보니까 유튜브에만 올렸습니다. 인스타는 이제 15분 넘어가면 안 올라가서, 이제 2일차를 확인하실 분은 유튜브 확인하시고요. 3일차는 이제 최빈값에 대해서 배울 건데, 일단 우리가 이제 1일차하고 2일차를 뭐를 배웠는지 지금 초반이기 때문에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1일차에서 통계의 정의를 얘기할 수 있느냐, 그리고 이제 대표값의 정의를 얘기할 수 있느냐, 그리고 대표값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평균을 얘기할 수 있느냐가 1일차였고, 2일차에서는 대표값의 이제 두 번째를 배웠죠. 중앙값에 대해서 배웠고, 자료 개수가 이제 n개일 때, n이 홀수일 때와 n이 짝수일 때 대표값을 구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이제 얘기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. 중학교 때 대표값을 이제 중3 때 세 가지만 배웠는데, 평균하고 중앙값은 배우셨기 때문에 이제 최빈값만 배우시면 되는데, 말 그대로 이제 직역을 하면 이제 자주빈자인데, 빈도할 때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값입니다. 근데 이제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하면, 이제 최빈값이라는 것은 자료의 값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, 가장 많이 이제 나타나는 값, 또는 가장 많이 관측되는 값,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. 자료의 값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, 이게 최빈값이다. 그 약자는 우리가 이제 MO, 이렇게 이제 소문자로 하겠습니다. MO 이렇게 쓰고요. 원래 모드인데 이제 약자를 MO만 쓰겠습니다. 중앙값은 선생님이 중앙값 약자도 안 가르칠 것 같은데 가르쳐 버릴까요? 평균은 이제 여기서 이제 평균은 M을 쓸 거고, 중앙값은 미디안에서 M2를 쓸 거고, 중앙값 최빈값은 MO를 쓰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M 평균, 이제 중앙값, 이제 최빈값 이렇게 해서 약자도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쓰도록 하겠습니다. 모르셔도 괜찮긴 하는데 그냥 좀 아시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. 아마추어 나중에 외워야 될 거니까요. 자료의 값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, 가장 많이 관측되는 값을 최빈값이라고 하고요. 이런 최빈값을 간단하게만 또 이제 또 설명해 드리면,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어떤 통계를 내고 그 자료의 값들을 이제 수치로 나타냈는데, 자료를 수량으로 나타내가지고 이제 별령화 시켰는데, 제가 예를 들어 2, 3, 3, 5, 7 이렇게 했다고 치겠습니다. 그러면요, 요거는 이제 최빈값이 3입니다. 3이 3번 나오잖아요. 최빈값이 3입니다. 최빈값이 이제 3이고요. 최빈값이 이제 한 개 있는 경우입니다. 최빈값이 이제 한 개 있는 경우,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. 만약 전부 다 3이다. 이건 최빈값이 없는 겁니다. 전부 다 이렇게 이제 3이다. 이렇게 하면 최빈값이 없는 거예요. 자료를 몇 개로 했죠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이랬을 때는 전부 이제 별량들이 전부 다 3이 해버리면, 이랬을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최빈값이 없다. 의미가 없으니까 이럴 때는 최빈값이 없는 겁니다. 이럴 때는 최빈값이 없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, 예를 들어서 제가 2, 3, 3, 3, 1 이렇게 했다고 치겠고요. 2, 3, 3, 3 이렇게 했다고 칠게요. 이랬을 때는요,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, 이때는 최빈값이 두 개 있는 겁니다. 여기 1이라는 별량 때문에, 1이라는 자료에 수치화를 시킨 것 때문에 2하고 3이 야이는 한 번만 나왔잖아요. 이렇게 있어도 야이는 이제 1은 3번 나오고 3이 이제 세 번 나온 거라 가지고 2하고 3이 많이 나온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. 이랬을 때 최빈값은 2하고 3이 최빈값이고요. 최빈값은 두 개 있는 경우입니다. 최빈값은 이제 두 개 있는 경우입니다. 두 개 있는 경우. 그랬을 때 야이는 이제 여러분들이 최빈값이 없습니다. 왜냐면 야이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양자로 나눠가지고 2가 3개, 3이 3개 하면 2도 최빈값이라고 할 수 없고 3도 최빈값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.
2하고 3이 의미가 있으면 n보다 이제 개수가 적게 나온 어떤 다른 존재가 있어야 됩니다. 이런 것도 최빈값이 없는 경우입니다. 이런 것도 최빈값이 없는 경우다. 제자님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최빈값이 이제 자료의 값 중에서 가장 많이 관측되는 값인데 그런 이제 자료의 값들을 적었을 때 최빈값이 없는 경우, 최빈값이 한 개인 경우, 뭐 최빈값이 두 개인 경우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 이렇게 딱 적었을 때는 이건 최빈값이 3이고 최빈값이 한 개 있는 경우고 이런 것들은 이제 최빈값이 없는 경우, 자료의 값이 모두 봤을 때 최빈값이 없는 경우 이렇게 되는 거고요. 이거 역시도 최빈값이 없는 경우입니다. 하지만 이렇게 1, 1에서 2가 3번 나오고 3번 나온 게 어떤 다른 자료에서 의미가 생기면 이건 최빈값이 2개 있는 경우입니다.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으면 되고요. 하나만 더 이제 제자님들이 해주길 바라는데요. 하나는 더 뭐냐면 도수분포표에 대해서 이제 도수분포표에서 최빈값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. 도수분포표에서 이제 최빈값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.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도수의 분표를 표로 나타낸 걸 도수분포표라고 했죠. 도수에 이제 나누어지고 이제 펼쳐진 상태를 표로 나타낸 걸 최빈값이라고 하는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가장 기본적으로 썼던 도수분포표를 하나 만들어 보면 선생님이 이제 수업할 때 가장 간단한 도수분포표를 만들 때 이 도수분포표를 많이 쓰는데 점수를 이제 50 이상 60 미만, 이상 미만입니다. 60 이상 70 미만, 70 이상 80 미만, 이상 미만입니다. 뭐 이런 거 다 까먹지 않으셨겠지만 80 이상 90 미만입니다. 90 이상 100 미만 이렇게 됐을 때 선생님이 이제 합계를 총 20명이라고 하겠습니다. 20명이라고 하겠고 여기 뭐 1명, 3명, 5명, 7명, 4명 이렇게 하겠습니다. 그럼 20명이 되니까요.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제 점수라고 하겠고요. 여기를 이제 도수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.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도수분포의 최빈값을 물어보면 도수가 가장 큰 여기 여기가 7이죠. 도수가 가장 큰 여기가 7입니다. 도수가 가장 큰 도수를 가장 큰 찾아야 돼요. 이 아이를 최빈값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. 여기 계급값 85죠. 2분의 양끝값이 합이죠. 2분의 80 더하기 90에서 계급값 85를 최빈값으로 해주는 겁니다. 도수가 가장 큰 이제 계급의 계급값이다. 이렇게까지는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도수분포에서 최빈값,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의 계급값이다 해서 85가 이제 최빈값이 됩니다. 이 정도까지 얘기하실 수 있으면 기본적인 내용은 된 것 같습니다. 강의 누나 고생 많으셨습니다.